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우의 긴 운명과 절절한 사랑에 관한 설화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 신비한 청학동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의 일이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한 생명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의 청학동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험준한 산맥 사이에 자리 잡은 이곳은 예로부터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깊은 숲속, 아무도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은 동굴 안에 한 마리의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의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우는 이미 수백 년을 살아온 영물, 즉 구미호였습니다. 몸에 흐르는 피로는 금빛이 나고 꼬리는 9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그 위로는 마치 달빛 같은 신비한 빛이 흐르는 것 같은 여우였습니다. 구미호는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보았을까요? 계절이 몇 번을 돌았고 봄에 새싹이 피었다가 겨울에 눈이 소복이 내렸을까요? 왕조가 몇 번을 바뀌었으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을까요? 산에서의 그 세월은 마치 영원 같았습니다. 구미호는 혼자였습니다. 숲속의 다른 짐승들도 마음을 나누지 않았고 인간의 세상도 그것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미호가 요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우를 두려워했고 여우는 사람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구미호는 매일 동굴의 어둠 속에서 깨어나고 달빛 아래에서 혼자 산책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수 없었고 누군가와 따뜻함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구미호의 마음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수백 년의 외로움이라는 것이 그 여우의 마음 속에 얼마나 무겁고 차디찬 돌처럼 누적되어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구미호는 다른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인간적인 감정 말입니다. 그런 어느 겨울밤 운명이라는 것이 구미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을의 한 청년이 길을 잃고 산속으로 헤매다가 우연히 구미호가 사는 동굴 입구 근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청년은 추위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발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도 이 청년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를 찾지 않았고 길 위에 누구도 그의 신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구미호는 그 청년을 보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어떤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습니다. 수백 년을 혼자 살아온 여우가 처음으로 다른 생명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구미호는 조용히 동굴에서 나와 청년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따뜻한 몸으로 청년의 추위를 녹여주었고 자신의 신비로운 힘으로 청년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인간을 도와본 적이 없던 여우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심정, 누군가와 따뜻함을 나누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청년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구미호는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9꼬리는 사라지고 금빛 피도 숨겨졌으며 수백 년의 신비로운 기운도 인간의 형태 속으로 감춰졌습니다. 구미호는 완벽한 인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어느 집의 딸이라며 청년 곁에 머물렀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미호는 거짓을 통해 뭔가 진실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의 그 삶은 어떠했을까요? 구미호는 처음으로 인간의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청년의 옷을 빨아주고
저녁이 되면 청년 옆에 앉아 하루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것들이 구미호에게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과 정, 그것들이 매 순간마다 구미호의 마음을 채워나갔습니다. 청년은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깊은 눈을 가진 이 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미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청년은 이 여인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안아준 그 따뜻한 손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미호 또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수백 년의 외로움을 한순간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둘이 나눈 대화, 손을 맞잡은 따뜻함, 청년이 구미호의 긴 머리를 빗겨주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구미호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미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면 그 여우의 마음은 가파른 절벽 위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여우라는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청년이 자신을 혐오하지는 않을까? 이 따뜻한 사랑이 언제 산산조각 날까 하는 두려움이 말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깊어져 갔습니다. 의사들은 손을 저었고 약초는 아무 효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치료할 수 없는 중병이었습니다. 청년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고 그의 눈빛은 흐려져 갔습니다. 구미호는 매일 밤 청년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청년은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청년은 구미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에 구미호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거짓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구미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미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청년의 손이 그 여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나도 알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당신이 누구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구미호는 마침내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인의 형태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9꼬리가 나타났고 금빛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으며 수백 년의 신비로운 기운들이 모두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눈물을 흘렸고 구미호를 더욱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여우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미호는 그 청년의 품에 안겼습니다. 수백 년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구미호는 절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을 청년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기증이 아니었습니다. 구미호가 500년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생명력, 즉 자신의 존재 자체를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미호의 신비로운 힘은 모두 청년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밤 구미호는 사라졌습니다. 금빛의 빛이 흐르던 몸은 사그라졌고 9꼬리는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살았습니다. 병은 사라졌고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청년이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청년 손에만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미호의 마지막 사랑의 온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눈빛만이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고 그 이야기는 마침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로운 여인이 청년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였고 그 여인은 사실 여우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침내 민간 설화가 되었고 구전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강원도의 청학동은 여전히 신비로운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사진을 찍지만 아무도 그곳에 묻혀 있는 구미호의 사랑 이야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골짜기의 어딘가 아마도 가장 깊은 숲의 한 구석에서 한밤중에 신비한 빛이 흐르는 형상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구미호의 영혼이 여전히 청년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그것은 사랑이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과 여우, 세상의 법칙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었던 두 존재가 진정한 감정 앞에서는 모든 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구미호는 수백 년을 살았지만 누군가와의 연결이 없었기에 그것은 모두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몇 년의 사랑이 구미호에게는 수백 년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연민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구미호가 청년을 본 순간 느낀 그 따뜻한 감정,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자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구미호의 참모습을 본 순간에도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이 외모나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용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질 용기가 있을까요? 이 오래된 설화 속에서 아마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미호의 사랑은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그 거짓 속에서 가장 진실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두 생명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마음속의 청학동, 깊은 외로움과 그것을 채우고 싶은 절망적인 갈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청학동의 구미호 설화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설화가 가지는 서정성과 깊이,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가진 무한한 감정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비록 짧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마치 구미호의 사랑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듯이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